내일 시장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고냐, 스톱이냐, 종목 그리고 시장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화를 좀 많이 내고 가셨는데 우리 네. 이지은 대표님이 조금 시장 기분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뭐 HBM 관련돼서 그렇죠. 이제 소식일 텐데 지금 HBM 관련 엔비디아의 이제 뭐 대만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어디선 8단이다, 12단이다 지금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잘 버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분위기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HBM에 대한 이야기. 네. 정말 양측의 소년처럼 지금 그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한다 만다 말이 많았잖아요. 조금 더 가시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내일 전략에 이 키워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먼저 지난주 이지은 대표님의 성적 보고 오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 맞춰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알 거 없다고 하고서는 그러고 가셨잖아요. 100% 기대했는데 네. 한 종목이 조금 아쉽게 도달하지 못했네요. 오늘 다시 노려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제약바이오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실히 경영권 분쟁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볼까요? 고려아연 결국 하한가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는 0.84% 약세, SK하이닉스 2.47% 오름세, 네이처셀, 휴마시스 모두 다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으로 고려아연,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모니터링 하잖아요. 네. 아침부터 고려아연 이야기가 참 오전부터 많았는데 결국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장에서도 분명히 시가에 매도하려는 분들이 많을 테고 개파락을 좀 면치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고려아연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유상증자 발표를 한 건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한 대피 방법 네.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참 지금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어떤 테마가 형성된 것처럼 네. 그리고 대장주격으로 고려아연이 굉장히 시세를 강하게 보였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교훈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당한 때 우리가 또 끝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은 또 끝이 없었다는 부분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려아연에서 정말 너무나 야속하게도 373만 주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유증신주 발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7만 원, 주당 67만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가격 원래 1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반토막되는 수준이고 공개 매수가보다도 89만 원이 공개 매수가보다도 24% 저렴한 건데 이렇게 신주 발행 가격이 낮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주가에는 당연히 악재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을 지금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신규 투자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니라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발생을 한 거고요. 분쟁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또 금감원이 개입한다라는 뉴스도 오늘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힘든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지금은 대피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내가 도저히 그거를 못하겠다. 저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도 비중이라도 꼭 반드시 줄여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스톱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으면 베스트 시나리오였겠지만 계속 2차전이다. 뭐 또 네. 앞으로 어떻게 지분을 확보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들고 가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잘못보다는 고려아연 측의 그쵸. 뒤통수잖아요. 네.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의 이 사태를 보고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후에 누가 올랐냐면요. 티웨이 그룹 주들이 맞아요. 또다시 올랐습니다. 뭐 마치 이때다 하면서 또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상위권은 없지만 오늘 뭐 예림당, 티웨이 홀딩스, 대명소노시즌 올랐는데
이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카드가 설마 나오겠어요? 네.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더 들고 가도 괜찮습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이번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꼭 유상증자 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이 싸움에 대한 종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괜히 불안하신 심리가 또 있으시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중은 많은 상태에서 수익 크게 보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비중 확 줄여두시고 정말 대응 가능하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동성이 발동하더라도 물론 모든 돈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남겨두시기를 저는 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아연 스톱이고요. 다른 경영권 분쟁 이슈도 유증카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하진 말자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시죠. 이번엔 휴마시스예요. 막판에 그 상한가가 풀리다가 다시 결국 거래 제한폭에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휴마시스 하면 이제 진단키트 가장 많이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리튬 광산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휴마시스 이제 현지 법인이 있는데 네. 여기 짐바브웨 광산에서 리튬 광물 함유된 페그마타이트 광산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오. 탐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이 소식을 보고 거래량 그리고 굉장히 강한 시세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봤을 때는 약간은 저는 테마성과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도 아닐 뿐더러 일단 일시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리튬 강산에 대한 모멘텀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보여준 시나리오였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의 탄력을 가지고 시세를 좀 노려보시는 건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모멘텀이 과연 얼마나 그 빛을 발해줄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바이오를 안 하던 회사가 바이오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뭐 인수하거나 뭐 그런 네. 경우는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바이오업에서 리튬 광산까지가 더해진 게 참 신기한 상황이거든요. 휴마시스 조금 부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내일장 갈 수 있지만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일단 뭐 매도 타이밍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만약에 신규 접근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 반등, 반짝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고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거를 장착을 했을 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 심리가 작용되는 그렇죠. 종목들도 예. 있는데 이번엔 후자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거래량과 그리고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시세 흐름들을 좀 역이용을 해서 단기 탄력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곡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기로만 접근해 보세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어떤 종목일까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4.19% 하락. 오늘 포스코 그룹주에서 실적이 쏟아졌는데 역시 좀 부진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도 부진할 거다라고 했는데도 또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약간의 실망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컨콜에서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가 안 좋은 건 알았지만 4분기까지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짓누르는 모습이 확실히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가 내년에 20에서 30% 성장하는 그런 판매량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업황 부진에 대한 꼬리표는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실적이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무게를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또 이제 그 좀 살펴보면 결국엔 양극재 쪽은 좋았어요. 고부가 가치 하이 니켈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판매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에 대한 성공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5,830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음극재 쪽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음극재 쪽이 부진했고 그리고 재고에 대한 평가 손실도 또 같이 따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짓눌렀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저는 바닥을 찍기는 했지만 네. 업황의 반등에 대한 시그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뭐 매수 관점이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호흡을 길게 하실 분들은 타이밍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게 나는 투자 성향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반등을 쉽게 노려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뷰처엠을 포함해서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맞는데 네.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바닥은 바닥 찍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쵸. 바닥에서 횡보하거나 시간이 네.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현 구간의 턴어라운드를 논할 수는 없다. 스톱입니까? 네. 네, 여기서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현대 에버다임 20% 가까운 상승. 오늘 저도 재건축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네.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건이 이뤄진다면 미국 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럼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정말로 그냥 이슈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중장비 판매하는 그리고 앞서 김민수 대표님은 아스팔트, 아스콘 이야기 해주셨어요. 현대 에버다임은 중장비 쪽이랑 가깝죠? 네, 지금 건설 장비 제조를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또 토목공사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지금 결국에는 약간은 테마성으로 일단은 지금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확률 쪽에 굉장히 시장은 움직임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쪽으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좀 부재하긴 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도 일부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힘이 강하게 들어와서 시장 자체를 주도하고 올라가는 섹터 자체가 없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거의 이제 단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대부분의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런 시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슈로 인해 움직이는 게 또 지금은 트럼프 후보의 테마주로 네. 꼽히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변동성은 예의주시하시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그레디언트. 제가 고스톱 시간에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 AI 신약과 관련해서 네.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이 회사가 투자를 한 기업이 AI 신약 관련돼서 지금 어떤 거를 이제 획기적인 신약 개발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AI와 신약의 관계성은 굉장히 짙을 수가 있는 게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모델이 공개가 되고 이게 진짜 개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50%의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고 자금도 50%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적인 산업으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레디언트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 이번에 공개를 했대요. 모델을 공개를 해서 그와 관련돼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레디언트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 많은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유명한 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레디언트가 그동안 주목을 굉장히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뭐 상장 이슈 관련돼서 IPO 모멘텀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투자 관련된 소식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세 흐름은 단기적으로 역시나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 네. 오늘 고 의견 받은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까요? 보시죠. 네이처셀하고 YG 플러스도 함께 스톱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고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대 에버다임을 했습니다. 아니 시선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 없나 제가 고민을 놀랐어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전일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가상화폐 STO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다가 오늘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쭉 빠지면서 오히려 재건 관련주들이 더 강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하루 빠진다고 해서 시세 연속성이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안에서의 순환매 때문에 너무 큰 수익에 대한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내일 시세가 어느 정도 났을 때는 그래도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단기입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손절선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선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가는 9,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8,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의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고스톱 시간 이지은 대표와 함께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